안녕하세요. 한국자산관리회사의 정영선 본부장입니다. 지금까지 유튜브로 경매보다 싸게 사는 신탁공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파트는 부동산 담보신탁의 2회, 지난번에 1회에서 2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담보신탁은 무엇이 좋을까요? 부동산 담보신탁을 하게 된 이유는 금융기관이 담보신탁을 선호해서입니다. 그럼 금융기관이 담보신탁을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금융기관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여신관리 업무의 편리함에 있습니다. 담보물의 소유권이 신탁사에 이전이 되죠. 신탁사에 이전이 되니까 즉 차주, 즉 소유자가 임의 처분이나 추가차에 선순위 우선자 수역자의 동의를 요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여신관리 업무를 수탁자와 분담하게 되죠. 금융기관에서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탁사에서 같이 분담을 하기 때문에 영업 환경이 개선이 됩니다. 또한 담보부동산의 경제적 가치 하락 요인을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공유하는데 누구하고 할까요? 신탁사하고 금융기관하고 같이 하고 있죠. 또한 우선 수익자의 신청으로 직접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즉 신탁사 공매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분 절차가 간소화하기 때문에 여신관리 업무가 아주 편리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또한 담보가치의 우수성이 보존이 됩니다. 신탁부동산에 대한 조세채권, 임금채권 등의 우선 채권이 불인정된다. 이게 경매와 그 신탁사 공매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저당권보다 우수한 담보적 기능이 확보가 된다. 즉 위탁자가 법정관리, 화의, 파산을 했을 때도 신탁재산은 보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위탁자, 즉 소유자가 법인일 경우에 법정관리가 들어가나 화의가 들어가나 파산을 했을 경우에 비록 실질적으로는 소유자의 재산이긴 하지만 신탁재산으로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처분을 하지 않아도 된다. 즉 채권 보존에 굉장히 유리하다. 그래서 신탁 등기를 한다라는 면이 되겠습니다. 또한 물상대위권 행사 시 즉 경매에 신청한다거나 이럴 때죠. 물건을 팔아서 채권을 환수받을 때 별도 압류가 불필요해 담보권 행사에 아주 유리하다. 그래서 담보가치에 유리하는 거고요. 또한 환가가 아주 신속하게 됩니다. 채무불이행 시 신탁회사의 담보부동산을 직접 공매 처분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신탁사 공매라고 하고 신탁사 부동산 공매, 신탁공매 이런 말을 씁니다. 법원 경매 절차 대비 인력과 비용 시간이 아주 굉장히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담보가치 회수 비율이 높다라는 말이 있는데 담보가치 회수 비율이 높은 경우는 약간 문제가 있는 발언이고요. 담보가치 회수 비율이 높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신탁사 공매를 할 이유가 없겠죠. 실제로는 담보가치 회수 비율이 경매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 신탁사 공매의 특징입니다. 그럼 환가 시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신탁회사의 공매와 법원 경매의 환가 시간, 즉 내 채권을 회수하는 시간이죠. 소요기간은 신탁회사 공매는 최단 15일 이내도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의 환가 요청 접수가 신탁사에 접수가 되면 하루 이틀 내에 내부 결제를 거쳐서 바로 환가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환가 절차에 들어가면 바로 경제지에다가 공매 공고를 합니다. 이게 매경이나 한경 등 경제신문에 공고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초창기에는 이런 대형 경제지에 공고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약간 중소형 경제지에 공고를 합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죠. 공매 공고 기간이 공매일로부터 한 7에서 10일 전밖에 안 됩니다. 즉 공매 공고가 나난 순간부터 공매 일자가 7일이나 10일 이후에 잡힌다는 얘기죠. 그럼 벌써 얼마 됐죠? 한 10일, 길어봐야 12일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됐죠. 공매 개시가 또한 하루에 2차례 이상 공매가 진행이 됩니다. 하루에 2차례, 그 다음날 또 2차례 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공매가 진행이 됩니다. 또 법원 경매를 보시게 되면은 소요기간은 기본적으로 한 10개월 이상은 걸리죠.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서 경매 개시 결정받는 거 3개월, 입찰기일 지정받는 거 3개월, 배당하는데 4개월, 그래서 최소 10개월 이상, 1년 이상이 걸리는 게 보통이고요. 최단 15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신탁회사 공매와 법원 경매의 차이점은 환가 시간에서는 아주 많은 차이가 있죠. 또 비용 절감물, 대주가 부담하는 담보 목적물 조사에 필요한 비용, 또한 채권 실행을 위한 법원 경매 시 불필요한 유입비용, 제세 공과금 부담 불필요 등 여신 관련 직접 비용이 절감된다. 그런데 대주가 부담하는 담보 목적물 조사, 이거 감정가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채권 실행을 위한 법원 경매를 실행했을 때 경매 비용도 나가고 또한 경매 낙찰가가 채권 낙찰보다 굉장히 적을 때 그 금융기관이 자기한테 사들이는 걸 유입이라고 하죠. 유입 비용 및 관리에 필요한 제세 공과금 등 여신 관련 비용이 절감되고요. 이 절감된 금액이 건별로 보는 크진 않지만 전체 점포 영업 담당자 점포로 보면은 연간 누계금으로 환산시 점포 금액에 따라서 부담 규모가 굉장히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보 신탁이라면 절대적으로 금융기관에만 유리할까?
즉 채무자, 위탁자에 대해서는 유리한 점이 전혀 없을까라고 생각하시면은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실제로 담보신탁이 활성화되진 않았겠죠. 채무자도 일정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보면은 대출 금액과 대출 금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신탁으로 인한 리스크 해지, 즉 그 소유자가 일반 개인이나 법인이 아니고 신탁사가 소유자가 됨으로써 리스크가 많이 해지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 대출보다 큰 금액이 가능하고요. 일반 대출보다 저렴한 이율이 가능합니다. 즉, 이 담보물의 관리를 신탁사가 직접 하게 됨으로써 개인에 대한 어떤 위험도나 신용도의 하락 이런 것들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율도 저렴하고 대출 금액도 더 크게 나온다. 그래서 PF 같은 것들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신탁재산의 안전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가처분 등 각종 권리 설정이 배제, 원칙적으로 배제가 되죠. 즉, 그 신탁사 실질적으로는 소유자의 재산이지만 이게 신탁사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권을 누가 압류나 가처분 등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부대 비용 절감이 되고 금융 주무가 보호된다고 했는데 근저당권 설정 비용보다 담보 신탁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요거는 다음번에 한번 자세히 비교를 해드리겠고요. 등기부 등본상의 금융거래 내역이 표시가 되지 않아 금융정보가 보호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뭐 구체적으로 신탁계약서를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대출되는지 실제로 확인은 가능하지만 일반인들이 많이 열람하는 등기부 등본상에는 나타나지 않아서 일정 정도 금융정보 보호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환가의 신뢰성 및 신속성이 되겠습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환가 시 공신력 있는 신탁회사에서 공매 등을 통해 처분하므로 법원 경매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처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흔히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빚잔치라고들 하죠. 그 내가 빚이 있는데 내 재산을 팔아서 빚을 청산하고 내가 파산을 하든 뭐를 하든 빨리 정리를 하고 난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경매를 신청하니까 뭐 10개월, 1년, 심지어 2년까지도 갑니다. 이런 거를 짧은 시간 내에 빨리 어떻게 되든 간에 빨리 청산하고 그냥 나 맘 편히 살고 싶은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신탁사 공매로 처리가 되게 되면은 뭐 한 달 이내에 단기간에 처리가 되니까 빨리 정리되고 나는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겠죠. 이게 채무자 측면에서는 그 담보신탁의 유리한 점입니다. 이상 한국자산관리회사의 조영성 본부장이었고요. 다음에는 그 저당권과 담보신탁의 이해에 대해서 다음 파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